수급 예,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뭐 담진 않았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2,400억 정도의 어, 매도 보수적으로 본 거네요. 주말 사이에 계속 지금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이 개입한 상태이죠. 어,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 우려는 항상 파생 상품의 머니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현물 시장을 능가하는 파생 게임, 머니 게임으로 끝났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늘 이거 100% 여태까지는 100%의 확률로 전쟁 이슈는 제가 경험한 시장에서는요. 전쟁 이슈는 그리고 공부한 시장에서도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 전쟁 이슈는 항상 머니 게임으로 끝났다. 그리고 강세 시장을 강세 시장이 곧 도래했다. 고요. 물론 이번에는 약간 금융 통화 정책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 완벽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질질 끄는 경향이 좀 있는 거고 통화 정책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입김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의 어떤 영향력, 지지율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어, 푸틴이랑 지금 뭔가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 전쟁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전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외국인들이 조금씩 오늘 했고 뭐 그런 거겠죠. 월물 옵션으로 뭔가 지금 3월달에 뭔가 하나가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뭔가 하나가 일으켜질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옵션 거래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선될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위클리처럼 만기가 당장 일주일마다 목요일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선물과 옵션 포지션은 썩 좋진 않아요. 굉장히 이때까지 지금 벌써 근데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곱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곱게 올라가진 않을 거다.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미국 증시 폭락에 막 이런 것들을 한 두어 차례 정도 더 거쳐가면서 볼 가능성이 높고 비로소 이게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비로소. 하지만 개선될 시간 여지는 충분히 있다 정도를 염두에 두면서 당장은 어, 선물과 위클리 옵션에 치중한 판단을 좀 할 거고요. 종목들이 그래서 빠르게 힘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진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오늘처럼 정책적인 이슈, 원전 쪽에 정책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대선주들, 막바지 대선주들의 마지막 움직임, 오늘 윤석열 주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은 이상 어, 이렇게 당장 급한 섹터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처럼 빠르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좀 더디게 언젠가 돈이 들어올 준비를 하는데 당장 쓰질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주포라도 돈을 급하게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밋밋한 흐름이 뭐 빌빌대고 있거나 거래가 거의 없겠죠. 그러다가 뭐 시장이 급락하면 한번 쭉 출렁했다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할 거란 말이죠. 이슈가 지금 당장 부각돼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다가 한 방씩 튀어 올라갈 거예요.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오늘도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죠. 개별 종목을 가진 것들도 바이오톡스텍 같은 게 또 오늘 그랬고 그다음에 윤석열주에서는 오늘 승일이 그랬고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는 대원전선 그랬고 뭐 거래대금은 두산중공업이 잡아먹었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진단키트 쪽에서는 PHC가 오늘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때가 무르익으면 이번에는 좀 그 때를 좀 천천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뭐 제가 어제 밤사이에 아침까지 6시까지 나스닥 선물을 좀 시켜봤는데 막판에 어떤 흐름을 보이나 봤는데 결국에는 막판에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왜 말아 올리는 흐름이 없었냐? 만기 전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바이든이 뭐 침공할 것 같다라는 거는 어제 새로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밤사이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는데 16일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제는 또 수일내야. 그러면 수일내가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수준에 혹은 뭐 조만간 머지않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그래서 이 미국 옵션 만기일 때문에 시간을 끄는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옵션 만기가 이제 풋 옵션과 콜 옵션의 비율을 살피는 이 풋콜레이션 비율 우리나라 모습은 지금 오늘 아침에 풋 옵션 치중에 있다가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끝났거든요. 오후장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 풋 옵션에 치중한 모습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장을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어떻게든 강조를 해야 돼요. 미국에는 유대인의 자금들이 많이 개입해 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IMF 시절부터 해가지고 유대인이 깊숙하게 개입돼서 우리나라 좋은 알짜 기업들을 많이 뺏어간 적도 있었죠. 어쨌든 이 돈이 걸린 문제는 전 세계 유대인들의 역할이 큽니다. 근데 이번에도 풋옵션 쪽에 대부분의 자금들이 또 그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번 풋옵션이 정리가 되면 갑자기 분위기가 개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특히나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 수일 내 침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일 내 침공할 것 같다. 근거가 있냐? 근거는 내 예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예감에 바이든 자신의 예감에 러시아는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 그러면 침공 안 하면 내 예감이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깔끔하게 시장은 계속 정리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너무 큰 겁을 먹을 필요까지 도망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은 잔뜩 쫄아 있는 건 맞습니다. 어제 1조 원 도망갔잖아요. 어제 그 난리를 칠 때 보시면 여기죠. 어제 선물 이거 난리 칠 때 개인들은 코스피를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이 이후에 1조 원 매도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진정을 했지만 그 공포감이 어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할 때 개인들 또 쫄았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사람들 도망가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방송에서는 이 자리는 그렇게 겁내할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말씀드렸고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돈 쓴 것과 여기서 기관들이 돈 쓴 게 있습니다. 다 같은 자리죠. 이 같은 자리에서 돈 쓴 거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수조 원, 여기서 1조 원 정도 쓰인 거. 이 자리는 그들이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고 지켜야 될 자리가 될 거예요. 예. 물론 주말에 유사 시에는 주말 사이에 어떤 충돌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켜내려고 하겠죠. 앞으로 풀어가면서. 뭐 주말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바이든의 어떤 이런 단어를 쓰는 거, 이런 예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로 봤을 때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거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해법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통화 정책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국채금리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은 국채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늘어나나? 전쟁 우려가 있으면 일단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져. 그래서 금을 사들이고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수익률이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어제도 마찬가지로 국채금리가 3%대인가 내려갔죠. 오히려 전쟁 이슈를 일으킬 때마다 계속 국채금리가 다운되는 효과가 나요. 그럼 통화정책 효과가 줄어들겠죠. 통화정책에 매파적으로 스탠스를 취해도 사람들은 부담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양날이에요. 양날. 전쟁으로 공포감을 느끼냐 통화정책으로 공포감을 느끼냐. 물론 밤사이에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어느 정도 매파 원래 근데 그 사람은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던 사람이라서 사실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도 그게 강조가 됐던 거는 어쨌든 시장이 하락 방향으로
어제 내를 꽂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자꾸만 강조되는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낮아졌고 10년물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가 아니었으면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어제는 그냥 내리 꽂는 데만 집중이 되는 거죠. 하락 사유에만 집중 조명이 됐던 거예요. 하락을 일으켜야 됐으니까 풋옵션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렇게 자극적으로 미국 증시가 흐름을 보일수록 개선도 빠릅니다. 이게 되돌림도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옵션 만기를 앞둔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 회복을 앞둔 어떤 수가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이 수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굳이 도망가서 굳이 불필요한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는 시기라고 봐요. 버텼다면 조금 더 인내를 해주시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는 마치 얼마 전에 이 헝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됐다가 어느새 굉장히 조용하죠. 그게 지금 사람들이 인지를 안 하고 있을 정도로 아예 그냥 사라져 버렸죠. 나비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보면 전쟁 이슈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결국에는 계속 그걸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시장은 적응하고 또 지루해합니다. 자, 하여튼 그러니까요. 계속 같은 내용을 그날 나오는 내용에 따라 살붙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길어져 봤자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윤석열주들에게서는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정치 테마는 이번에 과거의 어떤 대선판과도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워낙 논란거리도 많았고 또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았고 비등비등한 어떤 움직임을 오랜 기간 동안 보였기 때문에 평소에 보였던 그 대선 주들의 움직임, 대선 테마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서 이번에는 좀 마지막 뒷심을 조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지율 추이를 잘 파악했겠죠. 되는 사람 쪽에서만. 그런 것들을 일단 의견을 드리고 자 오늘 요 정도 마칠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굉장히 진짜 기록적으로 역사의 기록될 정도의 움직임을 파생시장에서 보였는데 옵션 시장에서 보였는데 그에 따른 피로도가 오늘 사실 더 있을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게 끝났는데 다음 주가 옵션이 정리되고 3월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조금 마지막 막바지 손바뀜 현상들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는 안 풀릴 거예요. 쉽게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점점 미국 시장에 비해서 잘 풀려나가고 있다. 수급적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3% 떨어져도 우리 시장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약간 디커플링 현상도 생기고 있으니까 지레 겁먹고 도망갈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TV 장중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